세상을 이해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금융, 건강, 기술, 그리고 일상 속 이야기까지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좀 큰 영향을 줄 만한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국의 그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결국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하네요. 부채가 3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는데 창업주는 구금되고 관련 회계법인까지 벌금을 물게 됐고요. 중국 경제 괜찮을까요? 네, 이게 사실 단순히 한 기업이 망했다 이 수준이 아닌 거죠. 뭐랄까 중국식 고도 성장 모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고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할까요? 이 부채 문제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에도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국제 투자 환경 자체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최대 규모잖아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자산이 거의 2조 달러? 근데 이 펀드가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기업 투자를 다시 생각하고 일부는 이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방산업체 지분 같은 거요. 추가 매각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윤리적인 기준이나 국제 정세 같은 게 그 거대 자본 있잖아요. 그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특히 노르웨이처럼 석유나 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금융시장의 또 다른 한 축, 암호화폐 시장은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 찍고 관련 기업 주가도 엄청 오르고요. 특히 미국 쪽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그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401k에 암호화폐 투자를 열어주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고 제도권으로 자꾸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여요. 블랙록 같은 큰 회사들이 ETF 내놓고 JP모건이랑 코인베이스가 손잡고 그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건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아시겠지만 그 투기적인 성격이나 또 아직 소비자 보호는 좀 미흡하다는 점, 이런 건 여전한 과제고요. 이게 단순히 기술 유행을 넘어서 어쩌면 금융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걸 수도 있어서요. 기회랑 위험, 이걸 같이 좀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시장용 엔비디아 AI 칩 있잖아요. 약간 사양 낮은 거, H20. 그거 판매 제한을 좀 풀어줬다고 하던데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보안 위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경계하고 화웨이 같은 자국 기술에 더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AI 칩 성능에 중요한 HBM, 고대역풍 메모리 규제는 또 그대로고요. 근데 또 엔비디아 생태계가 워낙 강해서 H20 칩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좀 복잡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어떤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술 우위를 지키려는 미국하고 또 어떻게든 자국 기술 생태계를 만들려는 중국의 의지가 막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현실적인 시장의 필요나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 논리랑 경제 논리가 얽히면서 정책 효과가 예상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권 소식도 하나 뗄패 짚고 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보수 문제를 이유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소송까지 생각 중이다 이런 백악관 발표가 있었어요. 금리 좀 내리라는 압박이랑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차기 의장 후보 이름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거죠. 정치적인 압력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 파장은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우리 개인의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재정 관리 어려움을 겪는 것이 치매에 좀 예상치 못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엔 되게 꼼꼼했는데 갑자기 서류 정리를 잘 못한다거나 공과금 같은 거 자꾸 연체하고 아니면 갑자기 좀 이상한데 돈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경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예전에 금융 임원이었던 분이 계속 연체를 하거나 필요 없는 차를 갑자기 산다거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돈 문제가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게 아니라 혹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일찍 발견하면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미리 뭐 위임장을 좀 준비해 둔다거나 자동이체 설정을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세심한 관심이랑 좀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테니스 스타 모니카 셀레스 아시죠? 그분이 희귀 자가 면역 질환,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다고 용기 있게 공개를 했어요. 뭐 물체가 둘러 보이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병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싶다고 밝혔더라고요. 예전에 그 코트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던 분이라 그런지 이번에도 어려움 앞에서 삶을 다시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강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명인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그 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죠. 건강 문제라는 게 정말 예기치 못한 변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심리적으로 잘 대처하고 또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가볍지만 많은 분들이 또 혹할 만한 소식입니다. 미국 파워볼 복권, 그 잭팟 당첨금이 무려 6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천억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당첨 확률이야 뭐 거의 3억 분의 1에 가깝다고 하지만 액수가 워낙 크니까 또 판매량은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거대한 자본의 흐름부터 기술 경쟁, 또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삶의 예기치 못한 변수들, 그리고 어쩌면 일확천금의 꿈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말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본질을 좀 꿰뚫어 보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변화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 당신의 삶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였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